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이 많은 가운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CBMC가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구 수석 부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각 세대 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려낸 크리스천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중앙 및 지역 조직 발대식을 갖고 교회 교육의 회복과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가 제1회 외신총회의 날을 열고 총회를 빛낸 인물과 외신총회가 작사 공모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구티비 특별기획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018년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82.6%에 달했습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27.9%와 11.6%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한 미혼 한부모는 면접 과정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며 결국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학교에 불려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 주지 않더라고요. 4년 전에 원래 창업 말고 취업을 하려고 직장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회사에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NGO 단체 홀트 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미혼 한부모들을 향한 인식 개선과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방된 공유공방 같이 만듦에서는 베이킹과 수공예 등으로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마미즈 와우 캠페인으로 미혼 한부모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비누를 전하며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미혼 한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도 열릴 만큼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NGO 단체 측은 최근 공모전을 통해 미혼 한부모들을 향한 많은 응원과 달라진 시선들을 볼 수 있었다며 달리한 시선으로 미혼 한부모들에게 놀라운 삶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부정의 시선과 편견을 뒤집어달라. 그러면 엄마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제는 미혼 한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들을 더 이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가정으로 봐주시고 기회를 선물할 수 있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립을 준비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미혼 한부모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와 응원의 손길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전 세계 7,500여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인 한국 CBMC가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를 돌아보고 향후 사역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갈 신임 중앙회장에는 김영구 직전 수석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한국 CBMC가 복음 사명을 가진 싱크탱크가 돼 일터 변화를 주도하도록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 CBMC가 24일 개최한 정기총회 자리엔 전국 280여 지회에서 358명의 대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창립 70년 역사서 편찬을 비롯해 디지털 온라인 사역 본격화, 8개 신규 지회 창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는 2년 동안 단체를 이끌어갈 제19대 중앙회장으로 김영구 직전 수석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제53차 정기총회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석 부회장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겁니다.
김영구 신임중앙회장은 한국 CBMC 서울 북부연합회장과 대외협력위원장,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 등 다방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물입니다. 김 신임중앙회장은 회원들과 연합회 각 지회를 부흥시키고 후배들에게 성경적 리더십을 전수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주요 사역 방향으론 지회 운영 활성화, 차세대 활동 지원, CBMC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국 CBMC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싱크탱크로 모여 일터를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또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날 신임 수석 부회장으로는 나춘균 전북연합회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임사를 전한 이대식 직전 중앙회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회원들은 재정 확립과 선교에 힘써줬다며 강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한국 CBMC의 회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CBMC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중앙회장님을 모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면 한국 CBMC는 2022년 사역 주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로 정하고 코로나 대유행 등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터 선교에 힘쓰기로 결의했습니다. 국내외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 사역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제48차 CBMC 한국대회는 오는 8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각 세대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크리스천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제작자이자 백성예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무열 프로듀서가 총괄해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크리스천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가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용우기의 편지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극중 인물이 각 세대 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린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의 제작자이자 백성예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무열 프로듀서가 제작한 기독교 작품입니다. 최 프로듀서는 연출팀과 함께 기독교 콘텐츠가 부족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다 더 많은 청년이 이번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고요. 이런 또한 공연물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전도로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종교인들에게도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잘 공감이 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은 각 세대 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극중 인물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함께 그려내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들도 각자의 역할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믿음을 회복하는 캐릭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극중 안에서 서상은이라는 그 아이가 아빠와의 갈등을 겪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자녀들, 자식들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많이 공감을 받지 않을까. 이제 관객들도 보셨을 때 더 집중하고 더 공감이 되고 더 그게 몰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 프로듀서는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용우기의 편지는 오는 4월 17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24일 총회회관에서 중앙 및 지역 조직 발대식을 갖고 교회 교육의 회복과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본부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경과 기도, 전도에 주력하며 개혁주의 사상을 강화하는 스파크3 운동과 가정 부흥 운동 등 교사 양육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가 25일 제1회 외신총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총회를 빛낸 인물 시상과 외신총회가 작사 공모전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총회를 빛낸 인물에는 공로상의 수도노회 이홍규 목사, 모범 목회자상에는 호남노회 마순덕 목사, 사회봉사상에는 한선노회 오상열 목사, 서경노회 정필녀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외신총회장 김원수 목사는 첫 외신의 날을 맞이해 공모한 외신총회가를 부르며 마음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신대학교 난민연구소가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무슬림 중동 난민의 흐름과 선교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이슬람 전문가 유해석 박사는 한국의 현재 이슬람 인구는 약 38만 명이며 유럽의 사례처럼 이민, 다산, 난민 유입 등으로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슬람을 정확히 알고 선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난민 전문가들은 난민 위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개별적 사역을 넘어 함께 연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이 될 것이라며 하루 확진자는 2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상보다 정점의 시기가 빨리 오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내달 중순을 오미크론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 7일간의 격리를 적용하던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 가족에 대한 지침을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이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던 학원 및 독서실의 밀집도 제한이 계도 기간 종료로 26일부터 완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좌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백화점, 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계속해서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4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2020년 8월 공개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4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BTS는 지난 발표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DNA에 이어 현재까지 세 번째로 14억 뷰 이상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5일 미국, 캐나다와 유럽 전역 등 전 세계 약 40개국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까지 전 세계 13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약 70개국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전작의 판매량을 2배 이상 뛰어넘어 갤럭시 시리즈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인 24일 하루 동안 사상자가 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 83곳의 지상군사시설이 기능을 잃었다고 밝히면서도 도시나 군사기지 내 막사, 주택 등 비전투시설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총동원령을 승인했습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나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로 90일간 발효될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새벽 공개된 영상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로운 도시를 군사 표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면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이에게 무기를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감염이 25일 12,011건으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는
12,011건 가운데 8,000건 이상은 신속 항원 검사로 나왔고 나머지는 PCR 검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감염 사례는 최근 며칠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22일 2,846건, 23일 3,297건, 24일 6,137건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감염 폭풍 고비를 넘긴 이스라엘이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2년 만에 해제한다고 현지 언론 일간 하레츠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은 현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되고 입원 환자 수도 줄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비상사태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때 1,200명 선까지 늘어났던 중증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어 다음 달부터는 방역 패스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외국인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서 시작해 오후에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등 내륙 지역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경기, 충북 등지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3도, 대전 1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사망자만 벌써 13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선택에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예고된 가운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